관계할 때마다 아파요. 예전처럼 서질 않아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윤활제 같은 건 좀 부끄러워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참는 시대가 아니라 잘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의학은 이미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기 부부의 사랑과 성건강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여성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수연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세 여성 환자분. 남편과 15년간 아무 접촉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작은 스킨십, 짧은 대화, 그리고 따뜻한 윤활제 하나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요? 이제는 밤이 기다려져요. 다시 아내가 된 기분이에요. 그분은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성기능, 그리고 다시 사랑받는 나로 돌아가는 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두 번째 사랑, 다시 숨 쉬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성관계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5가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성관계를 끊으면 뇌가 더 빨리 늙습니다. 부부 사이에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가지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깨어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막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이 없어지면 뇌도 이 몸은 이제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점점 느려지고 우울하고 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 기능과 연결된 중요한 작용입니다. 혼자서 하는 자위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극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기를 안 쓰면 작아집니다. 진짜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성기는 혈관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자극이 없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피가 덜 돌고 탄력이 사라지고 정자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1, 2년 관계가 없다가 왜 이렇게 작아진 것 같지? 하고 놀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다시 자극을 주고 관계를 회복하면 원래의 힘과 크기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여성이 관계를 피하는 건 싫어서가 아니라 아파서입니다. 남편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피한다고 해서 이젠 날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은 폐경 이후 몸이 바뀌면서 질이 건조해지고 조금만 접촉해도 아프기 때문에 그 상황이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수용성 윤활제 하나만 있어도 통증이 줄고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산부인과에서 상담받으면 더 좋은 방법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이 먼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당신이 힘들면 내가 먼저 배울게. 이 한마디면 아내의 마음도 함께 열립니다. 네 번째, 성관계는 온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숨이 차고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이 모든 게 몸에 좋은 자극입니다. 젊을 때 운동 대신
성생활을 하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심장, 폐, 혈관, 근육까지. 성관계를 하면 다 같이 움직이면서 활력이 살아납니다. 게다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울함도 사라지고 활기가 돌아와요. 운동은 귀찮아도 성관계는 즐거울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강 루틴이 있을까요? 5번째.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느끼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관계는 그런 연결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제가 만난 부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8세 이수영 씨 부부. 결혼 45년 차. 손주는 셋, 아들은 미국에 있고. 두 분은 매일 마주보며 밥을 먹지만 10년 넘게 손 한 번 안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잠은 같은 방에서 자지만 등 돌리고 자는 게 너무 익숙했어. 이제 나의 대화도 줄어들었다고요. 선생님, 부끄럽지만 전 이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내분이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남편분은 그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께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 손을 잡아보세요. 억지로 뭘 하지 말고 그냥 손만 잡고 가만히 눈만 마주 보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하고 웃기고 민망하다고 하셨는데요.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줄만 알았는데 다시 아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두 분은 관계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준비하면서요. 이처럼 몸을 다시 열기 전에 마음부터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바로 예열입니다. 관계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려면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야 해요.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젊을 때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마사지입니다. 등, 어깨, 손바닥, 허벅지처럼 민감하지 않은 부위부터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오일이나 로션을 쓰면 더 부드럽고 상대방도 긴장을 덜 합니다. 둘째, 심호흡을 같이 해보세요. 호흡이 맞는다는 건 감정도 맞아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부드러운 대화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말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넷째, 체위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허리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천드리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담도 덜고 무릎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더 편합니다. 이 자세는 손도 잡기 좋고 대화도 하면서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몸이 닿기 전까지는 절대 성기 쪽을 먼저 자극하지 마세요. 오히려 손, 발, 목, 허리, 어깨처럼 다른 부위에서부터 천천히 감정을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 예열이고, 그게 되어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발기나 삽입을 목표로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다시 연결되었다는 감정이에요. 그게 바로 60세 이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체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하려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신 없어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누구나 느껴요. 10년을 쉬었다면 첫 숟가락 들기 전에 설레는 것도 당연하죠.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만 더 다가가 보세요. 그 손끝 하나, 눈빛 하나가 다시 부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몸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남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발기가 잘 안 되고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조금만 긴장해도, 마음이 급해져도 중간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이제 도와줘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기는 심장, 혈관, 신경, 근육이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만 차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관이 좁아졌거나 심장이 약해졌거나 당뇨나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몸을 깨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5분, 엉덩이 근육에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 그리고 골반을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만 해도 하체 혈류가 확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발기력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또한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으면 느려지지만 그 느림 속에서 오는 깊은 연결이 오히려 더 큰 만족을 줍니다. 다음은 여성분들 이야기입니다. 폐경이 지나면 질환이 점점 마르고 얇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따갑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손길을 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요즘은 정말 좋은 윤활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냄새 없고 자극 없는 수용성 젤만 잘 골라도 통증 없이 편안하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KY 젤리, 아스트로글라이드 같은 제품이 있고,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지룡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레이저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전에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마시면 분위기도 풀리고 긴장도 덜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진짜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술이 신경을 무디게 만들고 발기를 오히려 방해하며
여성의 반응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술과 함께 관계를 시도하면 혈압이 확 떨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관계 중 실신하거나 어지럼증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 절반 가까이가 술을 곁들였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따뜻한 허브차나 과일 주스가 더 좋습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오히려 관계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 절대 이건 성에 관계없는 약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심장약, 혈압약, 전립선 약 중에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땐 꼭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 관계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요즘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고 의사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약 부작용이 더 오래 가고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성생활은 누구보다 소중한 삶의 일부입니다. 건강과 사랑을 함께 지키고 싶다면 이런 작은 변화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0세가 넘은 부부들의 성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툼도 많았고 오해도 쌓였고 언젠가부터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혀버린 거죠. 특히 관계를 오랜 시간 쉬었던 부부는 몸이 닿는 것조차 이상하게 어색하고 심지어 죄책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 싶어요. 손만 잡아도 민망하고 말문이 막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색함은 당연한 겁니다. 다시 친해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첫 단계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어색함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따뜻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지금부터는 그 감정의 벽을 허무는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몸이 닿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꼭 성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손을 잡고 일어나기, 저녁에 어깨에 기대기, TV 보면서 무릎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몸이 닿으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신뢰 호르몬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라는 감정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 말보다는 눈빛, 눈빛보다 손길.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어려우면 그냥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은 머리로 들어오지만 손길은 직접 마음으로 전해지니까요. 특히 남성분들은 처음에 그저 괜찮아, 아프진 않아, 이런 가벼운 물음부터 시작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성에게는 아, 이 사람이 날 배려하는구나라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3단계 스킨십 루틴을 기억하세요. 1단계는 가벼운 접촉입니다. 손, 발, 어깨, 등처럼 민감하지 않은 부위부터 스치듯이 닿아보세요. 2단계는 멈추는 접촉입니다. 허리나 손목을 딱 멈춰서 쥐고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 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3단계는 따뜻한 감정이 있는 접촉입니다.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쓰다듬기, 머리를 가볍게 만져주기, 가슴이나 복부에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을 맞춰보기. 이 3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응이 없다고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고 어색하기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주일, 2주일만 꾸준히 하면 반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결국 돌봄의 언어입니다. 그게 말이든 손길이든 눈빛이든 상대에게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섹스는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성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만의 느린 사랑입니다. 빠르진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라본다는 것. 그렇게만 해도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예전처럼 안 돼요. 금방 지쳐요. 이건 절대로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늙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라볼 것인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식단과 운동만 잘 실천해도 정말 분명히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단입니다. 성기능은 결국 혈관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남성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발기도 잘 되고 감각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좋은 지방산이 많아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피가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이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소량씩 매일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몸 안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혈관과 신경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녹차, 홍차를 즐기면 몸이 흥분한 상태가 유지돼 오히려 성기능에 방해가 됩니다. 대신 관계 전엔 따뜻한 허브차를 추천드립니다. 캐모마일, 루이보스 같은 허브차는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며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성생활은 결국 혈액순환 근육 유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빠질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운동 싫어요라고 하시는데 성생활을 위한 운동은 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빠르지 않게 리듬 있게 걸으세요. 하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발기력도 회복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는 케겔 운동입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5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에 3번씩만 반복해 보세요. 이건 남성에게는 발기 지속력 향상, 여성에게는 질 수축력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골반 들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뒤 무릎을 세우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세요. 허리와 엉덩이가 동시에 힘을 받는 이 동작은 성관계 때 필요한 근육을 길러줍니다.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쉬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3가지 운동만 꾸준히 23주만 해보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에 몸이 더 가볍다, 전보다 덜 지친다, 관계할 때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운동과 식단만 잘 바꾸셔도 몸이 아직 괜찮다, 난 살아있다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당신의 부부 관계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이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부터 오늘은 커피 한 잔 줄이고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오늘은 10분만 걸어보세요. 오늘은 손을 잡고 30초만 심호흡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사랑을 살리고 사랑이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립니다. 60세 이후 부부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할 때마다 따가워요. 예전처럼 서질 않아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윤활제 같은 건 좀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참는 시대가 아니라 잘 회복하는 시대입니다. 의학은 이미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때입니다. 먼저 여성분들께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질건 조증입니다. 건조하면 따갑고 아프고 때로는 출혈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한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접촉 자체를 피하게 되고 관계를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것이 수용성 윤활제입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KY 젤리, 아스트로글라이드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무향, 무색, 피부 자극이 거의 없고 질 내에 삽입하는 젤리형 제품도 있어서 손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관계 전 질 입구에 콩알만큼 소량 바르시고 필요하면 남성 성기에도 함께 발라주시면 훨씬 부드러운 접촉이 가능합니다. 단, 기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콘돔과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활제 하나만 잘 선택하셔도 통증은 크게 줄어들고 관계를 시도할 때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놀랄 만큼 줄어듭니다. 정서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윤활제로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건조하거나 질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질 전용 여성 호르몬 크림은 질 점막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리마린 크림, 에스트리올 크림 같은 제품이 있으며 일주일에 2, 3회 정도 콩알만큼만 바르시면 충분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질 삽입 전용 어플리케이터를 함께 사용하시면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 단, 유방암 병력이 있으시거나 자궁, 내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은 레이저 치료도 병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상태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발기력 저하입니다.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하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요. 아예 반응이 없는 날도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발기 보조제일 텐데요. 잘만 사용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실데나필 비아그라 계열, 타다라필 시알리스 계열, 바데나필레비트라 계열 등이 있으며 요즘은 필름형, 젤리형 등 복용이 훨씬 간편한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약들은 흥분제가 아닙니다. 복용 후 자극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약입니다. 따라서 스킨십, 대화, 감정 교류와 함께 사용하셔야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심장약, 특히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 발기약을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약이나 전립선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머리가 핑 돌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기 때문에 꼭 복용 중인 약을 의사에게 말씀드리고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용은 식후보다는 빈속에 하시는 것이 좋고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자극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비정품 약은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 약은 성분이 정확하지 않아 간, 신장,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남기기도 합니다. 꼭 병원 처방 또는 약국을 통해 정품을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 절대로 혼자 준비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몰래 윤활제를 준비했는데 아내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을 발견하면 왜 혼자만 준비했지? 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설명 없이 숨기고 있으면 남편 또한 이젠 내 도움이 필요 없나 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 둘 다 편해지려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나눠도 두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가까워지고 관계는 더 깊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마세요. 좋은 도구를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이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성생활이라는 건 단지 몸이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다시 마주 잡는 과정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편안해서 더 이상 다가가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게 관계를 조용히 서서히 쉽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처럼, 산책을 10분 늘리는 것처럼,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처럼,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부부 사이에도 기적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무슨 부끄러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딱 시작할 때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몸이 조금 느려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고, 당신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피워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앞으로도 이처럼 진심 가득한 이야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8800세는 노년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몸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연결된 채로 오래 사는 삶. 그게 우리가 함께 바라는 진짜 장수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